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7월 14일 일요일인데요. 다들 뭐 잘 쉬고 계시죠? 주말에는 주식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참 좋다고 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복귀해보고 또 다음 주 종목 한번 공부할까 우리가 보기로 하죠. 금요일에 신규 상장하는 이벤트 섹터 중에는 우리가 세틀뱅크를 보자. 보면서 일단은 어떠한 섹터를 짤 때는 약간 다변성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레이더도 같이 붙여놓고 앞타도 같이 보고 마이크로 디지털도 보자. 왜냐면 근래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고 또 아이스크림은 전일날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세틀뱅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봐주는 습관이 좋다. 그리고 종목을 도출을 시킬 때도 그냥 딱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와 연관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섹터에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다양한 트레이딩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항상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이유였죠. 그러면서 세틀뱅크 좀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단가가 좀 높은 게 좀 아쉽다. 1, 2만원대 잡히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금요일 날 상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평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싶다. 즉 뭐 축 개념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날 아침에 시가는 공모가보다 더 싸게 잡혔죠. 이 종목이. 공모가가 55,000원인데 시가는 49,500원. 예, 싸게 잡힌 점이 참 찬스는 찬스였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료는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죠. 뭐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프리미엄 100%까지도 붙고 그러한데 아주 프리미엄이 없이 오히려 싸게 잡혔다는 것은 찬스였죠. 그래서 시가에 우리도 직접 공략을 했습니다. 시가에는 아침에 약간 음봉을 떨어져 줬어요. 떨어지고 시가에 14만 종가 3만 종가 딱씩 그것을 이제 먹고 들어간 시간이 보고만 있었으면 누구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충분히 줬습니다. 이날 세틀뱅크의 특이한 점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희들도 역시 회원들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시가 물량을 먹고 돌파할 때는 같이 공략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누구나 다 봐도 딱 그날은 딱 보고 있으면 시가의 물량을 13, 3문주 딱 놔두고 있었단 말이죠.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뭐 그날 여기가 1차가 한 14에서 15% 정도 조금 밀렸다가 그때 돌파하면서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종목은 조금 단가가 낮았으면 마침 또 금요일이고 시장도 참 안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 저는 뭐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 종목이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상한가 종목이 오죽하면 30분 단일가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러고 휴네시온 같은 것도 뭐 하루 종일 뭐 애를 미다가 갈 정도로 종목이 없었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세틀 이너의 만약 단가만 좀 낮았다면 상한가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는 좀 아쉬웠죠.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여기 뭐 9시 한 15분, 10분 정도 돼서 이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바로 상한가죠. 한 20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이 보자는 연계 관련 종목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세틀이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른 쪽도 크게 뭐 안 그래도 큰 연관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모아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큰 연관성은 없었는데 아이스크림은 조금 뭐 반등을 좀 주고 했지만 다른 거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항시 이벤트 섹터 새로운 신규주는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꼭 보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신규주는 각각의 종목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스스로가 피부나 체감적으로 느끼는 공부를 해야만이 그 운용의 묘를 데이터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건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건 이렇게 됐네, 뭐 장 끝나고 나서 이건 올랐네, 이건 내렸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상 특징주 셌다. 리퓨는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공략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생리를 아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더 좀 접근하기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의 리퓨어 유니맥스의 모습은 공부할 점이 있죠. 예,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3.6%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10.8%, 저가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보면 이러는데 그날 하루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 플러스 10.8% 찍가는데 불과 한 몇 분이 안 걸렸죠.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9시 10분 안쪽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통수익으로 10% 이상을 깔끔하게 주는 종목이 짧은 시간에 탁 주는 종목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장중에는 매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혼잡계 매매나 복잡계 매매로 하는데 보통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근데 10시 이후로 해서 과연 어느 한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10% 이상의 수익을 깔끔하게 주는 종목이 그것도 짧은 시간에 많지가 않아요. 2, 3% 먹으려도 쇠가 만발이 빠집니다, 사실은. 근데 땡 해서 바로 10% 이상을 수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았죠. 문제는 이것을 마이너스 3%에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였죠. 예. 그 하나의 결정이 그날의 수익을 좌지우지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자, 이 앞의 경우와 요 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날 하한가를 갔을 때는 분명한 하한가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역시 생각보다는 시가가 마이너스 23%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한 뒤로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몇 프로대로 맞췄으니까 하루에 거의 한 50% 가까이, 40% 가까이 되는 폭을 줬는데, 자, 이 날짜는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가 있지만 시간에도 하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짜는 마이너스 28%까지 종가서 맞췄지만은 시간에서는 플러스 3%를 올라서 맞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시간에서 플러스 1, 2% 나온 종목이 그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2, 3% 나오면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보통 공식적인 통계적인 확률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종목이죠. 하루에 그냥 1, 2%난 종목, 별 탈이 없는 종목, 그냥 무난하게 끝난 종목, 플러스 1% 출발했다가 플러스 2%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종가상 보합으로 마친 종목. 그런데 시간에서 플러스 한 2, 3% 올라서 마쳤다.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2% 출발한다. 이런 건 손 안 대야 되겠죠. 별 의미가 없는데, 하지만 이 종목은 틀렸죠. 시간 내에서 플러스 3%는 올랐지만은 그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3% 됐지만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날의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큰 변동성을 준 종목이 그 다음날 시가를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는 이거는 찬스죠. 더군다나 그 다음날 이것을 찬스라고 강력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날에 시간에서는 플러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보합 근처가 아니고 플러스 3, 4%대 나온 종목이 당일날 사람 마음이 원래 조사모사 하거든요. 당일날 마이너스 3% 시가를 출발했다는 것은 이것은 찬스다. 그래서 그 하나의 개념을,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략을 했겠죠. 공략을 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한 2, 3분 내에 한 5분 안쪽으로 큰 수익을 거뒀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끄고 앉아 있어도 이런 수익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유니맥스 하나를 가지고도 벌써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벌써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향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큰 돈을 갖고 하지 마시고 항시 적은 금액으로 자꾸 도전을 하시고 배운 대로 자꾸 해보면 어느 정도의 통계 그것이 공부겠죠. 자, 다음은 기술주 섹터를 두올 산업과 국보 줌 인터넷을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모습이 우리 예상과는 좀 틀렸다고 나오죠. 두올 같은 것은 우리가 이 꼬리 부분에서 일단은 타점을 보자. 이 꼬리 부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꼬리 부분 한 5, 6% 되니까 여기서 분할로 받아서 이 꼬리를 안 깨면 받아서 이러한 모습의 토지가 옆에 음봉이라도 생겨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당일날 15%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전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시가가 둘이 마이너스 3%대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제하 일자 타점을 마이너스 한 8%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8% 정도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두어를 한 번은 공략은 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2%대에 일자 매수를 넣어 놓으라고 연락을 했죠. 그때 시간이 내가 몇 시에 보냈느냐 하면 한 10시쯤인가 아마 10시쯤인가 그때 아마 보냈을 거예요. 보냈는데 9시 반인가 10시 보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체결은 해결이 돼 가지고 잠시 반등을 주다가 다시 이제 15%대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뭐 끌어올려서 일단 10%대로 마감은 했죠. 마감은 했는데 폭이 생각보다는 조금 컸다. 조금 컸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좀 매도세를 좀 이기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아마 전략대로 만일에 여기서 꼬리 부분에 분할로 들어가셨다면 뭐 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겠죠. 마이너스 3%대 치가 출발을 했으니까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왜 마이너스 3%면 이 꼬리 부분이 중간 정도 되거든요. 안 좋다고 생각하신 분은 좀 더 밑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할을 3번을 천천히 했다면 뭐 손실은 없었겠습니다만은 좀 빠르게 손실을 분할하신 분들은 좀 손실 구조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지켜봅시다. 나중에 와갖고 한번 지금 뭐 두월산업 대표가 뭐 비스듬 인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BK 회사 인수는 정확한 것이고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자기들이 또 뭐 기자회담 형식으로 또 발표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죠. 자, 국보 한번 봅시다. 국보는 마이너스 8% 정도 오늘 떨어졌네요. 근데 이놈은 시가가 플러스 1% 출발했습니다. 1.6%. 그래서 마이너스 8%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시가가 1% 출발해갖고 보합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보합을 이제 깨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은 아침에 수익을 챙기러 들어가느냐 아니면 받아서 다음 주를 보느냐라는 것이 이제 매매의 관점이겠죠. 내가 이것을 수익을 보겠다 하면 시가의 승부를 걸었어야 될 것이고 나는 이것을 받아서 다음 주로 보겠다 하면은 충분히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죠. 자, 그래 보면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조금 폭이 8% 정도 됐을 때 제가 좀 들어갈까 말까 좀 망설인 건 있었는데 결국은 5%대로 끌어올려서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그 폭이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조금만 더 있어보자.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주고 꼬리를 이 근처에 되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 5%대까지 끌어올린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직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죠. 국부는. 줌 인터넷은 뭐 별 그런 뭐 움직임은 없었는데 아침에 뭐 나름대로 반등은 좋네요. 그죠? 시가가 플러스 2%, 고가가 플러스 7%. 시가에 들어가서 난 한 5% 먹을란다 하면 그냥 5% 먹고 마무리될 그런 상황 종목이 있네요. 올라갔다가 시가 진입해서
5%, 못 먹었다면 내려올 때는 시가를 깰 때는 여기 9시 30분, 시가를 깨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서는 잘라줘야 될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밑에서 기다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줌도 받아주는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매매를 시초가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받아주는 스타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안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종목은 요즘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니까 한번 더 해보기로 하죠. 자, 이제 7월달도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월요일 날 또 공부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보다는 월요일 날 매매는 그 다음 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매매 개념으로 섹터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에 만일 강세 종목을 잘 보유를 하면 그 한 주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종목을 방향을 잡을 때는 그날 당일의 방향보다는 그 한 주의 방향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짜고 꾸미는 것이 참 좋은데요. 뭐 예상대로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전혀 예상과 다른 새로운 뭐 신규 이슈로 가진 종목들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방향은 틀려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종목을 여러 개 한다고 절대로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분산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걸어라. 돈 2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500만짜리 4개를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한 종목을 하더라도 2천을 던져서 10%를 먹어도 200을 먹어도 확실하게 먹어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요 근래에 이제 우리 회원들 중 청주곰이라는 어떤 그 회원이 있는데, 매매한 지는 뭐 정상적으로 매매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한 3, 4일 만에 한 5, 6천을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면,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비중을 딱 실어서 승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자꾸 분산을 시키지 말고 어떤 종목이 방향을 잘 잡았을 경우에는 그 종목에다 딱 승부를 걸어서 수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종목에는 어떠한 강세 종목을 방향을 잘 잡힌 종목을 잡으면 섣불리 팔지를 말고 한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방식도 좋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주말에 끼었을 경우에는 주말에 이슈 키워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주말 및 연휴가 낀 한 주는 그동안에 나왔던 이슈 키워드를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연휴가 아니고 주말이었으니까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키워드들 중에서 월요일날 시장에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재료 가치가 있는 키워드가 없을까 하고 연상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문에는 상한열전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제가 매일 올리죠. 주말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다가 뭐 어떤 상조목은 무슨 이유로 상을 갖고 또 시간에서 뭐가 상한가를 갖고 뭐 주말 같으면 오늘 같으면 뭐 주말에 나왔던 이슈 키워드가 뭐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다는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하다 보면
매매 방향이나 또 설령 거기에서 부합된 종목이 안 나올지라도 만일에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던 키워드 중에서 약간 한 발 떨어진 종목이지만 그 키워드와 비슷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툭 치고 올라올 때는 빨리 그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망설임이 없지요. 그래서 항시 주말에는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주말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차분하게 보면서 키워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시 그 점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물론 뭐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분석하고 뽑아낸 키워드들이 그 다음날에 시장에 다 매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시장의 판단과 자기의 판단의 갭이 좁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석하는 것이 시장과 좀 더 가까워질 때 매매 방향도 잘 잡았다는 뜻이고 시장의 엉덩이나 허리춤에 잘 접근을 해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꼭 꾸준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물론 뭐 차트 공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방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상한문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많이 중요시해요. 뭐 보조지표나 뭐 그런 걸 공부를 해라. 뭐 스토캐스트를 공부를 해라. 뭐 이평선을 공부를 해라. 그런 것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가르쳐 좋은 분들이 많이 교육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상한문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의 운용법을 같이 결합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주말에 현재 동안은 나와 있는 이슈를 오늘 가만히 분석해 보면 특별하게 월요일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키워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거래에 강했던 시장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본다. 그리고 당일날 새로운 신규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내일 있을 이벤트 관련 섹터는 항시 잘 챙겨야 됩니다. 이벤트 관련 섹터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잘 받기 쉽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에 놀러를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각자의 뭐 놀이기구 타고 놀고 있지만은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주 뭐 희한한 복장을 하고 캐릭터 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온 모습을 한 어떤 캐릭터들은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뭔가 사연이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관련주는 만일 그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항시 제1번으로 봐줘야 된다.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벤트 관련주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꼭 뽑아야 된다. 자, 그럼 이벤트 관련주 월요일날 뭐가 있습니까? 자, 신규주는 항시 1번 코스죠. 이베스트, 이안, 스펙. 자, 현재로서는 요즘에는 스펙 관련들이 손을 많이 죽었습니다. 그전 때는 난리가 났지만은 지금은 뭐 사니 안 사니 뭐 별 뭐 말이 없죠. 역시 내일 이 종목도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상장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벤트 관련주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전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섹터에서 도출된 종목이 하나가 나타났다면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섹터는
그러면 억지라도 좋고 코골이도 좋고 기거리도 좋다. 뭔가 이놈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아니면 뭐 같은 재료가 아니라도 뭔가를 자꾸 같이 붙여보자 살을. 그런 개념으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관련 섹터, 이벤트. 자, 이 신규 상장주다. 그런데 지금 뭐 스펙주 다른 것을 같이 포함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억지로 뭐 다른 스펙주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 뭔가 월요일 날 새로운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은 뭐 없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더구전자 같은 종목. 더구전자는 무전근리락이죠. 자, 그리고 뭐 지비 같은 종목. 지비 같은 종목은 삼자배전 납입일이 16일이죠. 16일로 바꿔졌습니다. 16일로 유정 납입일이 바뀌어져 있죠. 자, 봅시다. 약간의 그래도 전혀 아무 사인이 없는 종목보다는 좀 낫죠. 이벤트 관련 섹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베스트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더구전자거든 뭐 걸리락에 뭐 큰 사람들이 관심을 받겠나? 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경상장, 액병, 액분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받아줘요. 또 어떤 시장에서는 또 무전근리락 또 그런 쪽 애들이 또 시장을 많이 받아주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아예 요즘엔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장은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사연이 있는 애들은 일단 이벤트 관련 세트로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스펙 1호하고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리락 발생 금액이 보면 5,650원입니다. 지금이 11,300원이죠. 11,300원인데 5,650원이면 한 이 정도 출발이 되겠죠. 근데 때로는 이런 종목들이 잘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죠. 이런 건 막 턱하고 막 달라들고 이럴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줘야 되죠. 근래로 보면 휴네시온인가 아마 이 종목도 아마 그때 아마 제가 휴네시온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유정인가 뭐 무정인가 그 때문에 한번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휴네시온 여기 있네요. 28일날 걸리락이 했단 말이에요. 28일날 걸리락 휴네시온은 그러면 28일이면 어디입니까? 이 날짜입니까? 이건 25일 여기네요. 여기 28일이네요. 플러스 13% 출발해서 상한가 30%까지 찍어줬거든요. 이렇게 받아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어떤 이벤트 관련 거는 관심 있게 놔줘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지비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자, 지비는 지금 차트가 뭐 지금 맴 하면서 이제 놀고 있죠. 맴 하면서 하한가도 맞고 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4.3% 올라가 있어요. 4.4%. 당일날에는 보면 마이너스 5% 출발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미끄러졌다가 마이너스 4%대로 마쳤거든요. 돈이 입금이 안 되고 또 주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시가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 미끌었다가 마이너스 4%대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4%대로 마쳤다.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3자배전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3자배전 대상자인데 끌림으로 또 바뀌었어요. 원래 납입일이
7월 16일로 또 바뀌었죠.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끌어올려서 마쳤고 아직은 이벤트 날짜가 하루가 더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일 날에 만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온다면 뭐 이 회사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130억, 100한 3, 40억 되겠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하락폭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는 봐주자. 그래서 내일 아마 시간에 4%대니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눌림을 줄 수도 있고 뭐 큰 흐름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의 흐름을 반드시 이 종목은 지켜봐 줘야 됩니다. 보고 이벤트 날짜가 그 다음날 날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만에 입금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크게는 못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고 한번 수급이 좀 양호하면 그 다음날까 16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벤트 관련 섹터는 이 정도로만 좀 봐주자. 그래서 이벤트 관련 섹터를 꾸미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이것을 공략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그럼 하나의 섹터를 완성을. 자, 두 번째 섹터 봅시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말에 다음 주를 장악할 강력한 이슈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거래일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놈을 제일 첫 번째 위치로 놓고 그와 관련이 있는 줄을 같이 꾸며서 섹터를 만들어서 과연 이 이슈가 다음 주 시장도 장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못 이기고 새로운 이슈에 질 것인지를 봐줄 필요성은 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표현한다면 상한가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 현재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미스터 블루와 휴네시온 중에서 당연히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한다면 휴네시온보다는 미스터 블루가 당연히 힘이 세겠죠. 전일 시장 강세 섹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자, 대표주는 역시 미스터 블루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자연 그놈이 금요일날 시장에 강세를 준 것으로 뭐 월요일 되면 그냥 팔아먹고 땡 하고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한 주를 계속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이놈이 계속 그 힘을 이어받을 확률이 많다.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자, 그럼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겠죠. 미스터 블루의 이 영향은 어디서 온 겁니까? 미스터 블루의 영향은 플레이 위드에서 왔겠죠. 예, 플레이 위드가 그동안 강력한 모습을 연출을 해줌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게 힘을 주고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파동을 다 주고 쉬고는 있지만은 어디까지 뭐 내려올지, 안 그러면 또 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항시 추격은 계속 해줘야 합니다. 때가 되면 또 한 번은 공략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자, 플레이 위더의 영향으로 미스터 블루도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급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플레이 위더야 지금 뭐 이제 뭐 놀고 있으니까 빼놓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규로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을까?
그리고 보면 그날 당일날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마지막 마감장에 유지를 해줄 때 같이 강한 종목을 보인 종목이 하나가 있죠. 자, 룽투코리아가 그날 당일도 보면 상가 근처까지 몇 프로입니까? 상가까지 갔었나요? 한번 보죠. 28%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종가상 19% 맞췄다는 것은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움직였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을 가장 중점 종목으로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위 조직도 같이 한번 짜보는 거죠. 뭐 어차피 다 게임이니까 그날 관심 받을 종목도 보면 조이시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정도도 같이 하나 딱 넣어놓으면 심심치는 않죠. 자, 그리 되면 일단은 전일시장 강세 섹터는 이 정도 종목으로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매매 관점을 잡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개념상으로 뽑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전일의 강세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자, 거기서 그러면 이놈이 만일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춤을 춰줄 놈이 누굴까? 내일에 만약에 신규 강한 키워드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놈이 다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 왜? 무슨 이유로? 앞에 플레비드도 그랬으니까. 시장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 그러면 앞에 플레비드 대장주가 이제 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뒤에 동생들이 다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들 집합군을 한 3개 정도 뽑아놓고 보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플레이위드의 영향으로 블루가 살아나고 블루가 살아남으로 해서 룽투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암 운용법 강좌는 무조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 절대 하나라도 없습니다. 항시 시장의 통계적 속성을 기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 통계적 속성이 대부분 다 시장의 판단에 맞는 맞아 떨어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세세한 디테일, 진입하는 과정, 뭐 수익을 챙기는 과정, 손절하는 과정,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큰 틀의 그림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들 생각이겠죠. 자, 좀 말이 길었는데 일단 전일시장 강세 섹터는 이렇게 놔뒀으면, 자,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강세 섹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스터 블루의 모습 아닙니까? 이놈이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다 틀린 기겠죠. 예. 그런데 정상적인 관점을 보인다면 이 두 놈이 어떻게 모습을 따라가 줄까를 고민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블루가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미스터 블루를 파악을 해보면 이놈은 지금 30분 단일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30분 단일가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배제를 합니다. 상한문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단일가로 움직이는 이런 깜깜이 트레이딩은 배제를 하죠. 왜냐하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는 상한가 있다가 하한가도 갈 수 있고 하한가 있다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손을 잘 안 대지요. 하지만 이것은 공부를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도 합니다. 단일가도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하지만은 10개 중에 9개는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되지만은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하면 합니다. 왜냐면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따라줘야 되거든요. 시장을 따라줘야지 자기 생각을 따라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0분 단위가로 움직이는 종목이 금요일날 시장에 장마가 얼마 되기 전까지 10분 전까지 20분 전까지 상한가가 종목이 하나도 없던 그런 극악한 시장에서 단일가 종목이 상한가를 차지했다. 자, 그런데 그 종목은 플레이위드의 영향도 있고 자기 자회사 자체적인 재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산 앞에 대장질을 했던 A의 유산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자, 앞에 대장주 N은 플레이위드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만일에 내일 다른 키워드가 없다면 이놈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내일 강세 섹터 관련주는 일단 1순위는 미스터 블루로 봐야 되겠죠. 그걸 보고 룽투가 잘 따라오는지 조이시트가 반등을 주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공략 시점은 30분 단일가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건 없죠. 금액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익 볼 거라고 막 돈을 퍼붓고 그런 분들은 이 강좌 보지 마십시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자, 그러면 전일시장 강세 섹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벤트 관련 섹터 보고 전일시장 강세 섹터 보고, 자, 그 다음에는 기술주 섹터 한번 보죠. 기술주 섹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아시죠. 기술주 섹터는 급등주 시장에 어디를 담당한다? 허리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버리버리하다 싶으면 이놈들이 차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놈들이. 그래서 항시 옆구리에 잘 깨고 있으란 뜻입니다. 제 말은. 버리지를 말고. 따지고 보면 휴네시온 같은 것도 금요일날에 기술주였죠. 기술주였단 말입니다. 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아침 9시 여기가 9시 10분입니다. 여기가 10시입니다. 자, 여기가 이 고점이 9시 한 반 정도 되겠네요. 준동이 어디 있으려냐? 9시 한 10분 넘어서 준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 여기서 준동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발화 지점이 다른 상한가 종목이 힘을 못 썼거든요. 힘을 못 쓰니까 기술주가 그때는 과실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주는 항시 옆구리에 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볼 기술주 섹터는 일단은 UTI 이거는 봐줘야 되죠. 재료도 있는 종목이고 차트상도 지금 상당히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봐줘야 된다. 자, 그리고 기술주는 아니지만은 약간 제가 표현할 때는 이런 건 이제 반등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봐주죠. 기술주 섹터는 UTI 하나 정도만 일단 한번 보죠. 보고 세틀뱅크도 같이 봐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계속 봐줘야 돼요. 신규주는. 버리지 말고 저거는 이제 틀렸다라고 먼저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봐줘야 돼요. 신규주는. 봐주고 원래가 이틀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봐주고 그 뒷날에부터는 이제 당분간 안 본다든지 안 그러면 살아난다면 이제 계속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봐주고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4종목 정도 기술주 섹터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니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출을 시켜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동안 이 시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이 얻었던 경험치, 그리고 뭐 시장을 분석하고 재료 가치를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공부법, 차트를 분석하고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물대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는 스스로의 학습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내일 공략할 종목들을 뽑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시장이 되느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 아무리 좋은 뭐 차트 보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들, 내일 아침에 트럼프가 뭐 어디 가다가 설사해하고 일주일 동안 들어 눕는단다. 어? 뭐 등수병이가 누구 시진핑이가 뭐 어디 가다 다리를 다쳐갖고 뭐 한 달 동안 일을 못 한단다. 뭐 이상한 뭐 이런 소리에 툭 나오면 전체 모든 뭐 이슈나 재료나 키워드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추종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정상적일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부조선 개요에 보면 항시 글로벌 시장이 이상이 있으면 관망을 하라. 관망을 하라고 한 이유가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일 때는 정상대로 하는 것이 좋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섹터를 일단 우리가 꾸며보았고, 한 가지 섹터는 기세수 섹터를 한번 더 보죠. 기세수 섹터는 이거는 그냥 관심권에만 둡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을 한 주 동안 추적해볼 기세주 섹터. 이것은 이제 뭐 약간 스윙 형태로 되겠죠. 그게 이런 것은 주말에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차트도 보고 잘 관리를 하시다가 다음 한 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들을 종목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한쪽에 놔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스윙 형태로 가는 것, 형태는 단기 형태가 아닌 스윙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이 났죠. 이 종목은 우리가 제가 이 날짜에 동영상 올리고 그 다음날 공략을 했는데 그냥 쉬어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큰 변동 없이.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어떻게 됐습니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만일 단기로 봤다면 내일 당일날 트레이딩으로 봤으면 그냥 별일 없네 하고 그냥 매매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을 제가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항상 그러죠. 스윙 형태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럼 스윙 형태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더니 팔지 않았겠죠. 별 변동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껏 더 먹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익은 만족해 하면 그냥 팔아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스윙 형태로 가져가는 기세주 스타일은 서둘면 안 되고 해도 분할로 하라. 시분할과 일분할을 잘 선택을 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단 너무 백화점식으로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말고 적어도 뭔가 기미가 보이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나 KMW 같은 것은 참 우리가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스윙으로 종목. 저저번 달 아마 동영상을 보면 아마 우리가 공략했던 지점이 다 눈에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강좌를 보시면서 스윙으로 끌고 가실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보는데 대이성으로 하시는 분도 많겠죠. 한 주 동안 추적해줄 기세수 섹터 이런 볼까요? 웨이브 일렉트로입니까? 일렉트로죠. 예.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액트, 그리고 클래시스, EID. 자, 이 정도만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KMW와 오이 솔루션은 뭐 따로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오른 상태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추집을 기세주 섹터는 뭐 이 정도로 보고, 월요일이니까 한 가지 섹터는 더 봅시다. 일도주 섹터 봅시다. 자, 일도주 섹터는 아마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일도주 섹터는 말 뜻 그대로입니다. 한 칼이 있는 섹터. 특징점은 시초장에 딱 10에서 20분만 딱 봅니다. 더 이상은 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10분, 10분에서 20분 안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일도주 종목들은 시가는 거의 평이하게 출발합니다. 시가 많이 높지 않다는 거죠. 3% 이상, 4% 이상 이렇게 잡히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합 근처에서 출발하는 게 많죠. 그래서 진입을 딱 해놓고 10분에서 20분 동안 가만히 보다가 뭐 변화가 없다? 이러면 바로 매도를 치고 나온다는 거. 이 일도주 섹터의 요령은 꼭 잘 기억을 합니다. 종목은 뭐 내일 이 두 종목 정도만 보죠. 마이크로와 BMT. 다음 한 주를 공부할 종목을 뽑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일날 뭐 손익도 중요하지만은 만일에 내일 공략이 성공한다면 다음 한 주를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주말에 종목을 꼽을 때는 가장 큰 키워드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 말 다 아시겠죠? 자, 내일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함 없고 될 수 있으면 평온한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상한문에 데이 트레이딩 실적 운용법 강좌 꾸준히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따라올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는 세월이 흘러가면 좀 알겠습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1000% 자신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